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3년 전, 5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자가 되면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한편의 영화처럼 그것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생생하게 꿈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일근, 이 말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그 말이에요. 천하에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진인사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따지든지 뭐 그래라. 너 회복이나 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부지런하면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게을러 빠졌으니까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행동하라. 우직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달려간 게 우직하게 한 거예요. 10%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애텀이라는 회사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런 생필품들, 경기가 안 좋아도 팔리고 또 돈이 없어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성공자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대개 공부를 합니다. 인생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한 60세까지 대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 90세까지 이제 대부분 사는데 이걸 노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일을 해서 60세쯤 됐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1% 정도만 성공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나머지 4%는 경제 문제는 해결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 문제는 해결을 했더라. 그리고 15%의 사람은 타결을 했더라. 그 다음에 10%의 사람은 계속 일을 하는데 일당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95%의 사람들은 실패자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똑같이 다시 성공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봤더니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 이거를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 성공의 법칙만 안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거를 정북향의 원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아무 방향이나 북쪽이라고 한다고 그것이 북쪽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침판을 갖다 대보면은 우리가 다 이쪽이 북쪽이라고 했더라도 나침판이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리키면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북쪽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법칙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누가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농장의 법칙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농장의 법칙에 작용을 한다. 즉 농사 짓는 사람은 자연 법칙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지,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다. 성공의 법칙대로 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농장의 법칙,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럼 농부가 맨 먼저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준비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논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논을 살려면 농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밭갈이를 하려면 농기구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결정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씨앗을 준비를 하더라도 무엇을 거둘 것인지에 따라서 씨앗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쌀 10가마를 거둘 건지 콩 2가마를 거둘 건지에 따라서 씨앗을 준비하는 것도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벼를 거두는 거하고 땅콩을 거두는 거하고는 어떤 농토를 살 건지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건지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게 돼 있다. 이것이 경영학 분야라든가 국가 경영 분야에는 또 사실 광범위하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MB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표 관리라고 하는 건데 Management by Objectives.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목표에 의한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만이 이 교육의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관리를 하냐면은 objectives, 목표라는 걸 가지고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한다, 관리를 한다 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10가마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농사 일정이라든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쌀 10가마면 쌀 10가마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벽실을 준비할 건지 콩씨앗을 준비할 건지 땅콩을 씨앗을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것이 농부의 머릿속에 맨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농부의 머릿속에 봄에 쌀 10가마가 들어왔으면은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씨앗의 양도 결정하고 농기구도 결정하고 논의 넓이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농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김매기 일정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쌀 10가마가 가을이 되면은 어디로 들어와요? 창고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쌀은 어디에 있었던 쌀이에요? 농부의 머릿속에 있었던 쌀이 결국은 창고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농산물의 결과물은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먼저 들어와요? 농부의 머릿속에 반드시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 10가마면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일정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가 먼저 어디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하는 것이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어야 된다. 자,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의 성공한 모습을 그려 놓아야 될 건지 상당히 복잡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가 있으면 부자가 되는가? 얼마가 있으면 부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많으면 좋죠. 얼마가 많은 건데.
농사 짓는 사람이 쌀 많이 거둘라고요. 얼마 거둘 건데요? 하여간 많이요. 그러면 쌀을 많이 거두겠다고 그러면은 벽실을 10가마를 준비할 건지 벽실을 100가마를 준비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쌀을 몇 가마 거두겠다는 것이 딱 나와야 벽시도 그럼 2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돈도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딱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집도 좋은 집이요. 그런 사람은 집 못 사요. 자, 부동산에 갔어. 집 보러 왔는데요. 예, 어떤 집이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요. 그 사람 집 살 사람이 안 살 사람이에요? 안 살 사람이에요? 못 살 사람이에요? 그거는. 좋은 집 사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집을 사냐고. 이게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방은 몇 개인지 평수는 몇 평인지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인지 이게 똑똑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을 살 사람인지 좋은 집이요. 평생 가도 그런 사람은 집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있죠? 예. 요게 육이에요. 육. 그 다음에 육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있는데 이거를 영, 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육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육. 육이라는 것은 풍요로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육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에요. 우리 육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육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육이 나 자신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보자마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은 괜찮아요. 뭐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표정들이세요.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실제로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따질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속사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게 영과 혼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나누는 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하고 혼은 되게 섞어서 쓰는데 이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하고를 구별을 할 때 동물은 영이 없고 혼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은 양심에 관한 부분, 이거는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동물은 이런 게 없어요. 이웃집 개가 아저씨 다리를 물어버렸어. 그러더니 저녁 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참을고 그러면서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고민하는 개 봤어요? 그런 놈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개념도 이 영적인 요소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것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대칭이에요. 자, 동물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면은 이제 나의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개는 늙어서 죽게 돼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배부르냐 고프냐 졸리냐 졸리지 않느냐 이 육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혼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지적 욕구인데 개도 글자 가르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주인하고 도둑놈하고도 구별하죠? 주인이 오면 좋아하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도 내고요. 또 좋다고 살랑살랑 꼬리도 치고요. 지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희노애락이 있어요 개도. 그런데 시간에 관한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그리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은 풍요롭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이건 잘 살며 우리는 양심이 있고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창조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를 반드시 찾아야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배우고 싶은 이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죽으면 어때요? 못 배운 한이 맺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네 가지는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어요. 자, 우리는 육이 있다고 그랬죠? 육은 잘 살며, 그 다음에 영이 있고, 영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그런데 이게 육과 영이 각각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분리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이게 얽혀 있는 가운데서 진정한 열정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 집 있으면 뭐해 잘 살면 뭐해 그러고 가만히 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살면 뭐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뭐해.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되면은 내 배우자가 잘 살게 되고 내 자녀가 잘 살게 되고 정말 너희 잘 되는 거를 내가 보고 죽어야 될 건데 눈이 안 감긴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가 더 힘든 세대예요. 우리들 집 한 칸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어려워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집 한 채씩 사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그냥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근데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사줄 만큼 잘 사냐 하는 거예요. 조카가 결혼해. 아이 언니가 못 살아 시집 가서. 그런데 이 조카가 결혼해. 혼수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아. 그러면은 30만 원 줄까 100만 원 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누렇게 떠가지고 예식장에 나타날 게 아니고 한 3천만 원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마누라 돈 걱정 안 하고 살도록 해야 돼. 사랑도 제대로 하려면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려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나만 잘 살게 아니고 나눠주고 베풀고 공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들어올 때보다 더 큰 기쁨은요 돈을 줄 때가 훨씬 더 기뻐요. 저 예터미는 이제 지역사회도 봉사를 할 때 가까운 데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은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돕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늦어요. 언제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내가 부자가 되면서 또 더 도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돈을 버는 것은 남한테 주기 위해서 버는 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가족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또 힘이 닿는 대로 손길을 펼쳐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 쓰는 것은 무죄야. 옷도 보면은 남자들은 그저 양복 있으면 돼, 양복. 니나 내나 다 똑같아. 회장이라고 부자라고 뭐 특별한 양복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고기여 보면은. 그런데 여자들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미니, 미디, 맥시, 롱 뭐 해가지고 그것도 신발도 남자는 그냥 구두 있으면 되는데 짧은 거, 뒤축 높은 거, 낮은 거 그냥 부츠 뭐 해가지고 여자들은 돈 쓸 일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 많이 쓰는 것은 무죄야. 그거는 여자들 돈 많이 좀 쓰게 해줘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목걸이도 보면은 그냥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막 진주 목걸이도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 긴 거, 짧은 거,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뭐 핑크, 뭐 블랙 뭐 해가지고 여자들은 살 게 많아. 가방도 보면 남자는 서류 가방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끈, 긴 거, 짧은 거, 큰 거, 적은 거, 여름 가방, 겨울 가방 다 따로 있어야 돼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좀 돈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돈을 좀 많이 쓰게 해주고 남자들은 돈 많이 쓸 거 없어.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가족들 챙기고 형제간 챙기고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챙기고 어떻게 보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뭐 나는 노후 대책은 뭐 다 끝났고 뭐 더 안 벌어도 된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남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열심히 동참하셔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벌어서 남 주나 그러는데 남 주려고 버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배워서 남 주려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벌어서 남 줘야 돼요. 남. 여러분 벌어가지고 남 줍시다. 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삶 정말 잘 살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고 차도 타고 싶은 차를 타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베풀면서 살아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정말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내 머릿속에다 그려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삶이 먼저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튀어나와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려놓지 않으니까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 미래가 불안하다. 그거는 미래가 이 속에 안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3년 5년 전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머릿속에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3년 5년이 지나도 3년 5년과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3년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기획해서 그거를 그대로 실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를 여기다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경영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머릿속에서 잘 경영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야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부모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또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제법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돈을 잘 모르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 한 달에 7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7억 버는 사람이 있어. 누가 돈 버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겠어요? 1, 2, 3번. 1번이 돈 버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한 달에 700만 원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어렵다고 그래. 7천만 원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게 쉽다고 그래. 한 달에 7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널려 있다고 그래. 돈은 널려 있다. 돈 버는 것처럼 쉬운 게 없고 나서기만 하면 돈 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아주 쉽게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많이 벌수록 힘들다? 돈을 실제로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번다고 힘든 게 아니다? 누구 말 믿어야 돼요? 부자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부자 말을.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벌어야만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300에서 700도 못 버는데 어떻게 그걸 버냐고 빡빡 저한테 달라들어. 돈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들이야.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하고 있는 사람 치고 가계부 꼬박꼬박 쓰는 사람 치고 부자 봤어요? 부자들은요 가계부 안 써요.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부터 결정하냐면 지출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5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 달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 일, 너 그런 일 안 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500만 원짜리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생겨도 그거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아니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일이 10배나 힘든 일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백화점 사장님하고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누가 더 힘들어요? 백화점이 100배나 크니까 100배나 힘들어야 되겠네. 구멍가게 사장님 죽을 맛이야. 그러면 백화점 사장님은 100번씩 죽어야 되겠네, 하루에. 이거 부자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줘. 나만 착해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다 그려 넣어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이 멋있는 인생이라는 영화가 한 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장의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편의 영화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육이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식하고 은은 해결이 되어 있으니까 주로 주택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죠. 필수품이죠. 그 다음에 건강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 봉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는 거 자녀 교육도 들어가고 또 효도도 들어가고 공헌하는 삶 뭐 봉사가 들어가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 하나씩은 다 들어갔으니까 또 뭐 있죠? 예? 현금. 여성분들 현금 좋아해. 예. 어떤 분은 여기다 빚정리 이렇게 쓰시더라고 먼저. 이것도 빨리 해야 돼. 빚정리도 다 해버리고 현금이 통장에 억 단위는 좀 들어있어야 돼. 억 단위. 자, 이렇게 사는 삶이 내가 주택 문제, 예를 들면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예를 들어 가지고 70평이다. 방 4개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은 30평의 전세다. 그러면은 점수는 3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건강. 타고났어. 5점 받았어. 봉사. 거의 못했어. 자, 자녀 교육. 지네가 알아가지고 좀 잘해줬어. 효도. 마음으로만 했어. 여행 뭐 못했어. 현금 거의 제로. 그럼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요게 내 인생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인생은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예, 잘 안 굴러가. 이게 잘 굴러가려고 하면은 요게 10점 만점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점 만점이 되는 것을 쭉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런 인생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주택 예를 들어서 70평 방 4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적으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안 팔면 어떡하냐고. 안 팔면 옆집 사면 돼.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집이 없어요 어디. 효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효도 우선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된 다음에 효도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라도 좀 하시라 이거. 전화라도. 부모님들은 지금 전화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꼭 돈만 갖다 준다고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선 전화하기 그리고 부모님한테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를 드려야 돼. 생활비. 노인네들 돈 더 많이 필요해요. 왜? 나이 먹으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3천만 원은 벌어야 300만 원을 드릴 거 아니에요. 500만 원 버는데 부모한테 300만 원 드리면 부모가 받겠어요. 됐다 간도라 니네나 잘 살아라. 그러고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받지도 않아. 달라고도 안 해.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정말 친척들과 함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어떻게 해볼 건지 이렇게 해서 정말 내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가 돌아가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영화만 돌아가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돼요. 왜 되냐면은 사람은 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데 따라 가지고 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피곤하고 왜 힘없고 그런 줄 아세요? 머릿속에 근심, 걱정, 분노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이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요 근심, 걱정, 분노 남 미워하는 것, 죄의식 이런 것부터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몸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 달에 내 통장에 3천만 원씩이 꼬박꼬박 들어와. 매일 통장에다 제가 100만 원씩 쏴드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젖은 솜처럼 몸이 무겁을까요?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울까요? 사람의 몸은요 이 영과 혼의 상태에 의해 가지고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70평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서 한 달에 부모님에게 300만 원씩 드리고 내 인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내한테 자극이 돼가지고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 창업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첫 세미나에 17명 모였어. 그 첫 세미나에서 제가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타마스터가 가면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로얄 마스터가 되면 5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돈들이 만큼 가져가고 보는 거야. 그 위에 크라운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3억을 주겠습니다. 에쿠스를 한 대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타고 갔던 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이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에쿠스를 주겠다고. 그 위에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있는데 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10억을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10억을 만원권으로 바꿔가지고 지게차로 떠서 주겠다. 지게차로. 왜? 무게가 100kg이나 돼 이게.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라고.
근데 그때 우리 회사는 돈 1,000만 원이 없어갖고 사무실을 못 얻어가지고 3개월 동안을 저 차가 저 카니발이 사무실이고 우리 제품 창고가 저 차 트렁크였어. 10박스만 넣으면은 그게 전재산이야. 우리 회사 전재산. 그러면서도 이 회사를 글로벌 회사를 만들겠다. 전 세계 유통을 석권을 해버리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미래를 막연하게 예측한 것이 아니고 제 머릿속에 미래를 그려놓고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되냐? 큰 소리를 치니까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헛방을 치는 게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돼. 맨날 찌그러진 모습이라든가 못 사는 모습이라든가 열등감으로 젖어 있으면 열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인생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 시나리오 그 에쿠스를 타고 가는 그거를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그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다고 얘기를 해야 돼.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목표에 미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은 그거는 버렸어. 그게 옛날에 작성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마크 아파트 103동 박생의 욕실 2개 발코니 2개짜리 4억 2천만원짜리를 이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셨죠. 이렇게 좀 쓰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만족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래서 지금 애터미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디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